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똥배의 정체입니다. 네, 똥배하고 이제 뱃살은 서로 다른 건데요. 똥배는 서 있을 때 아랫배가 볼록 나옵니다. 이게 이제 똥배인데요. 거꾸로 누우면은요, 그게 싹 없어져요. 적정 체중이거나 이제 저체중인 젊은 여성들의 이제 주로 문제가 되는데요. 젊은 여성들이 꼭 끼는 옷을 입고 싶어 하잖아요. 몸매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거나 왜 배꼽티 있죠? 배꼽티, 이제 배꼽이 드러나는 티셔츠. 또 크롭탑이라는 게 있어요. 네, 크롭탑은 이제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는데 이제 짧은 거죠. 크롭이라는 게 이게 자른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짧아가지고 배꼽이 이것도 드러납니다. 이런 거 입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뱃살은요, 이 똥배하고는 다른데요. 뱃살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네, 이게 이제 지방입니다. 근데 지방인데 그 어디에 지방이냐? 피하, 그러니까 피부 밑에 있는 지방인데요. 그게 이제 복부에 많이 이게 침착이 됩니다. 그래서 뱃살은 복부 지방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배 전체를 둘러서 지방이 침착이 됐다. 그러면은 배둘레 햄, 네, 배둘레에 햄이 있다 얘기를 하고요. 옆구리에 주로 있다. 그럼 옆구리살. 그 다음에 아랫배에 주로 있다. 그러면은 아랫배 살이 되겠죠. 네, 아랫배 살이 아까 그 똥배하고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 아랫배 살도요, 서 있으면은 아무래도 밑으로 늘어지겠죠. 그래서 똥배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누우면은요, 이것도 옆으로 이제 다 퍼지죠. 네, 옆으로 퍼져가지고 이것도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랫배살하고 똥배하고는 상당히 이제 비슷한 성질이 있기는 합니다. 남자들은요, 네, 똥배가 뭐 거의 없습니다. 네, 남자들이 갖고 있는 뱃살은요, 복부 비만은 내장 비만이라고 하죠. 그래서 배 전체가요, 이렇게 이제 동그랗게 이렇게 솟아있죠. 그리고 남자의 내장 지방은요, 이게 누나, 뭐, 서나 똑같습니다.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이게 뱃속에 있으니까 이 위치에 따라서 이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자, 과연 이 똥배의 정체는 뭘까요? 네, 그러니까 섰을 때 이제 아랫배가 불룩 나오잖아요. 이 불룩 나오는 이 불룩이 뭘까요? 네, 그게 바로 장입니다. 네, 이 장은 두 가지 장인데요. 하나는 소장, 하나는 대장인데요. 소장도 모든 소장이 아니고 대장도 모든 대장이 아닙니다. 소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네, 첫 번째 위에서 바로 나오는 부분이 십이지장, 그 다음 부분이 공장, 그 다음 부분이 회장이라고 합니다. 십지장은 거의 뭐 위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기여를 안 하고요. 이 똥배에 기여를 안 합니다. 공장과 회장이 배 전체에 있거든요. 네, 배 전체에 있다가 그게 이제 음식물이 이제 거기서 이렇게 분해돼 가지고 있다가 그게 이제 흡수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음식물도 거기 있고 가스도 차잖아요. 그게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서 볼록하게 되는 겁니다. 또 대장은 이 회장 끝에 맹장이 있고요. 이렇게 한 삥 둘러서 디귿자문을 삥 둘러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가 S결장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디귿자는 제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고요. 이게 다 끈 같은 걸로 이렇게 매달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고요. S결장만이 이제 거기에 똥이 차면은 그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어차피 위치 자체도 거기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위에서 밀려가지고 그게 또 튀어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소장의 일부 그리고 대장 중에는 S결장이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것, 이게 이제 똥배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많이 먹은 직후 우리가 이제 배불리 먹었다 이럴 때는 아랫배가 튀어나오지 않죠. 이럴 때는 어디가 튀어나옵니까? 윗배가 튀어납니다. 윗배의 위치는 뭐가 있을까요? 네, 거기에 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자마자는 위가 불러지죠. 그래서 윗배가 튀어나오는 거고요. 먹고 나서 뭐 2-3시간, 뭐 4시간 후에는 그게 이제 소화돼서 밑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12시간, 뭐 24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이제 변으로, 똥으로, 그 S결장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제 이게 이제 장인 거는 이제 아셨을 텐데,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여성만이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이 정체가 뭐냐면은, 네, 누구나 다 아래로 밀리죠. 남자나 여자나 전부 다 아래로 밀립니다. 그런데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고 안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거는 복근의 문제입니다. 복근에 이게 탄탄한 사람들은요, 아래로 밀렸다 그래서 그게 튀어나오질 않아요. 근데 복근이 약한 사람들은 그게 힘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그래도 하는 여성분들이나 또는 보통 남자들은요,
거의 뭐 아랫배가 튀어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다 복근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랫뱃살을 이 똥배하고 이제 혼돈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거죠. 젊고 그 다음에 적정 체중인 여성들은 아랫배가 튀어나왔더라면 거의 똥배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조금 들면서 살이 찌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의 다 아랫뱃살이 되는 거죠. 여기서 잠깐 체중 변화에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체중이 변할 때 뭐가 변하느냐? 네, 3대 요소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첫째가 당연히 지방이겠죠. 기름, 네, 지방입니다. 몸 안에 있는 제가 늘 말씀드린 그 식량, 뭐 3개월치 식량, 6개월치 식량, 이게 이제 지방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물입니다. 네, 물 무게가 이제 사람 몸은요, 저 몸도 비슷한데요. 이제 성인들은 대개 60 내지 65%의 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사실은 기름 무게보다는 물 무게가 훨씬 많은 거죠. 네, 두 번째가 이제 물 무게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이제 주제가 되는 똥 무게입니다. 네, 이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이 돼 있거든요. 물론 뼈도 있고 근육도 있습니다. 근데 뼈와 근육,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장기들이 있잖아요. 이 다른 부분의 그 무게는요, 그렇게 쉽게 변하질 않아요. 이 세 가지가 체중 변화에 쉽게 변하는 체중 변화의 3요소가 된다는 거죠. 지방 무게의 변화는요, 당연히 감량과 다지기를 해야만 변화가 되겠죠. 네. 그렇지만 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쉽게 변하지를 않습니다. 하루나 이틀 사이에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랫뱃살도 똑같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그게 바뀔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물 무게는요, 이 물 무게는 사람에 따라서 하루 만에 뭐 거의 500g에서 1kg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네, 물 무게는. 그리고 물 무게는 이 지방 무게하고는 반대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네, 지방 무게는 어떻게 돼요? 내가 과식을 하면 할수록, 많이 먹을수록 아무래도 지방이 늘게 되겠죠. 그런데 물 무게는 그 반대입니다. 내가 물을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몸에서 물을 빠져나가게 해요. 그러니까 몸이 보유하고 있는 물 무게는 적어지는 거죠. 반대로요, 물을 적게 마시잖아요. 또는 제가 늘 문제가 된다고 하는 만성 탈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물을 자꾸 가지려고 그래요. 네, 물을 몸에서 보유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 무게가 늘어나는 거죠. 이거는 뭐 언뜻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물은 그야말로 몸으로 봐서는 생명이거든요. 뭐 기름은 없어도 되고 뭐 음식은 안 먹어도 되는데요. 갖고 있는 게 많으니까. 물은 없으면은요, 이게 대사가 안 돼요. 몸에 이게 신진대사가 안 돼서 이게 생명이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모자라면은 깜짝 놀래가지고 더 붙잡겠다 그러고, 충분히 들어오면은 오히려 야, 이제 나가도 돼, 넉넉하구나, 계속 들어올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내보내는 거죠. 자, 똥무게는 어떨까요? 네, 똥무게는 변화가요, 하루에 뭐 매일 보는 사람들은 100g에서 250g 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물무게가 한 500g에서 1kg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변화죠. 물론 뭐 설사를 많이 한다든지 한 번에 뭐 안 놓다가 굉장히 많은 변을 본다 그러면은 500g에서 뭐 심지어는 1kg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드문 경우고요. 매일 본다 그러면은 100g에서 250g의 사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요, 뭐, 배변을 한 직후, 그러니까 배변을 하기 전과 한 이후에 체중을 재보면요,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그런데요, 그거는 똥무게지, 우리가 이제 이 감량에서 생각하는 기름 무게 또는 지방 무게가 아니라는 거죠. 이 물무게와 똥무게는요, 당연히 감량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네, 물이 뭐 줄었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또는 배변을 했다 그래서 체중은 줍니다. 네, 체중을 구성하는 요소이긴 맞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먹잖아요. 네, 물은 바로 보충이 되죠. 네, 변도 바로 보충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체중과는 사실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체중을 아침 저녁으로 잰다든지 또는 뭐 매일 잰다든지 하는 게 정말 불필요한 일입니다. 불필요할 뿐더러 그것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 받잖아요. 오히려 해가 됩니다. 그렇게 뭐 한나절 또는 하루 만에 변하는 거는요, 물무게하고 똥무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름 무게는요, 만약에 내가 지금 감량을 하고 있지 않다,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일주일도 빠른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하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감량 중이다, 그러면은 3, 4일에 한 번,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정도면은요,
충분하고도 많습니다. 이 똥배에 대해서는요, 많은 이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변비입니다. 변비. 변비 때문에 똥배가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네, 변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데 배변을 잘 못한다. 배변이 잘 안 된다. 이게 변비죠. 이거는 이제 기능의 문제입니다. 뱃속에 들어있는 변의 양, 똥의 양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변비가 있는 분들이 배에 똥이 좀 많은 경우가 있기는 해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배변이 됐다고 네, 이게 똥배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 이유는요, 배변 한 번 했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여러 번 먹잖아요. 뭐 하루에 한 번 배변해도 우리가 3끼 먹잖아요. 이틀에 한 번 배변하면 6끼를 먹습니다. 네, 한 번 배변했다고 해서 계속 채우잖아요. 네, 그러면 또 내려가겠죠. 네, 그래서 변비가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뭐 섬유질 음식을 많이 먹든지 아니면은 변비약을 먹든지 또는 그 다음에 이제 관장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더 크게 하는 게 장 청소 또는 이제 디톡스라고 하죠. 이 두 개는 사실 같은 말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면은요, 많은 양의 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많은 양을 보니까 이게 숙변이 나왔다. 이렇게들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숙변이라는 것은 이제 정의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변찌꺼기, 똥찌꺼기가 장벽에 붙어 있는 게 안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를 뭐 관장약이라든지 장청소라든지 아니면은, 변비약을 통해서 나왔다. 그러니까 많은 양이 나오니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 많은 양은 사실은 똥이 아니고요. 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물을 갖다가 많이 장 속으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배변이 쉬워지겠죠. 똥의 부피가 늘어나니까. 네, 그게 원리거든요. 네, 그래서 물이 빠진 거지, 이게 뭐 숙변이 빠진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많은 양이 나와서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은요, 물 빠진 거기 때문에요, 뭐 변 빠진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바로 이제 다시 되차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 변비약을 사용해야 되고 또 관장약을 써야 되고 또 장 청소를 또 하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네, 말씀드렸듯이 변비는 뱃살의 원인이 아닙니다. 변비는요, 뭐 정말 그게 문제라면은 장 기능의 문제죠. 반면에 뱃살은 네, 많이 먹고 그게 이제 기름으로 변하고 적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쓰지를 않고, 그러니까 이제 기름이 몸 안에 특히 뱃살에 축적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뱃살인 거거든요. 이 변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할 때 변비가 장내에 독소를 만들거나 또는 장내에 유해세균을 만든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 비만을 포함한 만병의 원인이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그거는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변비, 뱃살, 이건 굉장히 잘못된 용어죠. 뭐 변비도 해결하고 뱃살도 빼고, 이건 정말 잘못된 구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다이어트가 있더라고요. 변비약 다이어트. 네, 변비약 다이어트는 뭐겠어요? 네, 기름을 빼는 게 아니고요. 변 빼고 물 빼는 거죠. 이게 전혀 기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또 일부 한의사가요, 식적증, 이런 이 병명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식적증, 말하자면 이제 음식물이 그러니까 쌓여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위장에 음식물이 쌓여가지고 그게 노폐물이나 뭐 가스를 만들고 그게 변비도 일으키고 설사도 일으키고 뭐 방귀도 많이 끼게 한다. 그래서 배를 만져보면은 이게 딱딱한 게 만져지기도 하고 또 풍선처럼 이렇게 빵빵한 느낌이 든다. 이걸 이제 식적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일부 한의사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의 정확한 명칭은요, 정말 이 병을 얘기를 한다면은 그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기능성 위장 장애 또는 과민성 대장하고 뭐 같은 병이라고 하셔도 돼요. 그냥 위장의 기능의 문제고 대장의 역시 마찬가지로 기능의 문제입니다. 이게 비만을 일으키거나 다른 병을 일으키진 않거든요. 그래서 식적증은 괜찮은데요, 식적증이 비만을 일으킨다, 이거는 정말 과학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자, 이제 변비, 그 다음에 똥배, 그리고 뱃살의 원인 다 아셨죠? 네,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네, 다 따로따로 해결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변비. 네, 변비 완치 훈련하면 됩니다. 제가 이미 몸맘상 강의에 올려놨으니까요. 그걸 따라서 그냥 변비 해결하시면 돼요. 두 번째 똥배.
똥배를 해결하는 방법도 올려놨습니다. 네, 어떤 강의냐면은 복근 운동하지 않고 뱃살 빼기입니다. 복근 운동을 하면 좋겠죠. 네, 복근이 강화되면 좋긴 좋겠는데요. 복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열심히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바로 해결하기가 더 쉬운 방법이 전신 운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복근 운동하지 않고 뱃살 빼기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랫뱃살이 있거나 아니면은 살이 찐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분들은요, 변비, 똥배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다 무시하고 감량부터 하세요. 감량을 끝난 다음에 다지기를 하면서요, 그때 변비하고 똥배를 해결하면 됩니다. 사실은 그냥 다지기를 하면은요, 저절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은요, 이 똥배나 아랫뱃살을 보종 속옷으로 교정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 보종 속옷은 뭐 한 번은 괜찮습니다. 근데 계속 사용하면은요, 이게 이제 배에다가 압력을 가하는 거기 때문에 내 복근을 갖다가 탄탄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건강에도 좋지가 않습니다. 뭐 정 급하면은 어쩔 수 없지만은요, 이 똥배 완치 훈련하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거든요. 네, 빠르면은 2주, 뭐 길게도 똥배만 있다면은 뭐 1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까?